내란 특검이 전날에는 사법부를 정조준하더니 이제는 김건희 특검에 이어 오늘은 또 대규모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뒤에서는 민주당 내부에 관한 심각한 문제 제대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대검찰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해당 건은 검찰의 계엄 관여 여부를 헌법 TF와 같이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은 취임 나흘 만에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색출해내는 이른바 헌법 존중 TF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익명 게시판으로 제보를 받기 시작했는데 제발 수사의 성과가 제대로 있길 기원합니다. 관련해 해당 부분이 중요한 이유, 최근 화제가 된 문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게 지금 자체적으로 사법부가 자정 능력이 있었느냐. 과거에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 사법부가 여러 차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하고 나자빠진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직위원 건 같은 경우에도 윤리감사관실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 공수처가 수사하면 그거에 따라서 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설사 그렇게 해서 뭐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뭐 그 성매매를 한 판사, 뭐 전철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들킨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은 바로 파면됐어야 될 사안인데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한계 때문에 미적거리는 일이 있었고, 더군다나 판사 출신들이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또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탄핵을 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봐주는 식의 어떤 그 생각이 작동하는 거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의혹이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관징계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억지로 무슨 힘을 동원해가지고 징계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저항이나 반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 구조, 또 민주화의 진전이 우리 사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검사장들이 그런 난동을 벌이는 것도 그런 점들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 이런 시대적인 변화, 그 다음에 그간에 보여온 행태들을 감안해가지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납득돼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런 얘기가 그전부터 있었거든요. 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걸 거친 사람들은 변호사를 하는 게 안 맞다. 세계적으로도 또 그런 나라가 거의 없고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리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높이는 통로로처럼 활용되어 온 면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그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소한 대법관 임기가 6년이니까 그러면 하고 싶으면 끝나고 6년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해라.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예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소원을 내가지고 위헌이 다 결정 받으려는 시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서로 연계돼서 이게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지어왔던 성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학술 용어로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하죠.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을 민주주의라는 호울로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표로 반영하는 건데 우리가 지지를 구하고 같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런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탄핵 심판 제도 같은 게 있고 헌법재판 제도가 있고 이렇게 방어적 민주주의, 그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있고 이게 과거의 그런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이라는 자가, 판사의 와이프라는 자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적들이 그간의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얼마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준동해 왔는가, 이거를 입증해 주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또 자기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뭐 표를 위해서 영혼까지 팔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어디다 파느냐지. 이 사람들 얘기대로라면, 이 논리대로라면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중국이나 북한이 예를 들어서 국힘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면 그쪽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선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는 왜 한동훈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둘이 서로 뭐 그 거의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그 뭐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맨날 면박당하고 하는 사람이 이런 뭐 전광훈류, 전한길류 이런 자들하고 황교안류 이런 자들하고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또 솔직한 면이기도 하죠. 그 국힘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고 정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진짜 이 민주주의 적들은 민주주의 장에서 퇴출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또 소위 말하는 중진 정치인이 입증해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랄까 그 소위 말하는 관종기를 지금 어떻게든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마당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존재감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사건들이 생겼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선거에 관심 없다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또 태도를 바꾼 걸 보면 역시 그 어떤 가벼운 처신 또 이 판에 또 끼어들어서 어떻게든 또 한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라는 또 욕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의치 않을 겁니다. 그 당 안에서 입지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 같은 뭐 분투 건투를 빕니다. 이번에는 뭐 그런 일은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국힘 스스로도 TK를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저렇게 또 그 악 쓰는 사람들이랑 저렇게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나경원이 얘기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과거 지난 지방선거처럼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건 분명한 것 같고 대신 이 민주당의 후보들이 얼마만큼 건전하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심판,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선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김문석 총리가 출마한다 그러면 두려우니까 그런 식의 견제구를 날리는 거죠. 근데 아직 뭐 총리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김문석 총리는 총리가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지금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가 난리죠. 정청래 대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1인 1표제가 필요 없다는 주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치권 내부 사정은 명확합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가 이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지방선거, 공천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지역구에서 얽힌 관계, 신세를 진 사람들, 자신에게 줄을 선 사람들이 있는데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그 구조가 흔들리고 기존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정말 좋아하지만 이번에 당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미숙함은 지적받아야 합니다. 이걸 실드치면 정청래 대표가 더 큰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지지자분들도 경고를 보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자신의 당대표 선거 공약이었던 당원권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 과도한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납니다. 심지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대위 체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있던데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이 가장 좋아할 상황이고 내년 선거를 망치는 결과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